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오전입니다. 오전 5시 1분입니다. 벚꽃이 질 때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나스닥일 것이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간다면 얘도 꽤 많이 빠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그래도 일단은 금을 따라가는지 나스닥을 따라가는지 좀 애매했었는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나스닥 쪽 증시 쪽을 따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뭐 리플 말고는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렇게 딱히 말씀드렸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매수하라고 이거 매수하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지. 그 리플은 이제 매수할 반이 자리가 있긴 있는데, 일단 실제 꽤 많은 반등이 일어서 쏙 한 번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거 지금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놀렸다가 뭐 반등을 노려보는 거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물량을 줄여달라, 다 싹 다 팔아달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며칠 더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계속 3월달에 대한 반등장, 그리고 현재 3월달이죠 이거, 3월달에 대한 반등장과 3월 하순부터 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구독자분들이 12명이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빠진다 소리만 하니까 빠진 것 같아요. 네. 들어온다 해야 이제 오른다 해야 저 구독자가 오르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위험한 자리인데,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부터는 비트코인도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추세가 꺾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여기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들과 시나리오들 하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일은행도 좀 빠그러졌다, 그죠? 독일은행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뒤에는 이제 또 썰을 좀 풀 테니까 썰 좋아하시는 분들 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환율은요, 우리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뭐 방향성을 제가 크게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1,300을 보고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00원이 가장 적정 가치가 되는 부분이다.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뭐 딱히 언급드릴 만한 부분 없고, 오일 또 살짝 또 반등하고 있네요, 그죠? 반등 뭐 할만한 자리였지. 그래서 반등하다가 다시 여기서 또 꺾이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 되겠고, 사실 환율과 오일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뭐 체크하는 부분이고, 실버. 자, 골드죠, 골드랑 나스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요 구간에서 반등을 조금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좀 애매한 게요, 오늘 9시부터 반등을 하게 되죠. 8시부터 쭉 반등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오늘 8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저렇게 따라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 쪽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나스닥이 4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탁 부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앞에 모습들도 이제 비트코인 모습과 보면 꽤나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요 구간도. 그래서 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증시를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은 재수가 없으면 신저점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대한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와서 2천만 밑으로 빠진다는 말이냐,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증시 따라가면 빠질 거예요. 네. 증시를 안 금 따라가면 안 빠질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 확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성 있는 부분은, 알트코인은 확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확률로 증시를 따라가서 신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일부 알트코인들 레이더도 좀 좋게 봤었지만 일단 지금부터 다 올스톱 다 때린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추격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못 잡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좀 단호하게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좀 죄송스럽죠. 여기서 못 잡아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추격하지 않겠다.
그럼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소나기가 올지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 피하는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숏을 좀 강하게 잡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창에 청산하긴 했는데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게 이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뭐죠? 그거 뭐지? 그냥 보면 이제 비상금 대출 있잖아요. 300만 원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땡겨가지고 숏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먹고 그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만원 정도 좀, 250달러니까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3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나들 인출되는 대로 갚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좀 했었고요. 왜냐면, 증시를 팔고 하는 그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 때까지. 그래서 좀 그랬고, 이제 주식은 그냥 들고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달달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숏평단이 이점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좀, 계속 좋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관리를 해놨으니까 수익금으로 또 역시나 예전에 이제 S&P로 많이 먹었던 것들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정이 나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번에 쭉 무너질 거냐라는 부분을 던지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무너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추세는 깨졌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쇼각을 계속 바라봤던 부분이거든요. 13,000 위에서 계속 쇼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비싸다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좀 빠지고 있는, 사실 뭐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이제 꽤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12,50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그에 더불어서 제전에 말씀드렸죠. 한 3,400만원대? 3,400만원대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일단 이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에 살짝 작은 반등들이 아주 미세한 반등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추세가 깨어졌을 때는 이제 그냥 답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도망가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이제 비트코인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옛날이죠. 우리 언제야? 요때 2022년 4년 작년 이맘때네요. 이때 제가 이거 깨지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2,800만, 상당히 5,800 그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도망가야 되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깨지게 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그림, 요런 모습이 앞으로 등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런 모습, 조정 나왔다가 반동적으로 빠지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좀 작은 그림이죠. 좀 작은 그림에서 좀 얼추 비슷하게 요거랑 비슷할 거죠. 그죠? 요거랑 비슷하게 등장하는 그림.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는 여기 그림, 요런 그림이죠. 만약에 도장을 줬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와버리면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벚꽃이 질 때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은 벚꽃이 4월 한 10일쯤 되면 이제 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반개하고 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좀 올해 좀 빨리 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그냥 유지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4월 한 중순쯤이죠. 4월 15일 정도 서울 경기 쪽에서 벚꽃이 질 때쯤 해가지고 주가도 같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시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깨지면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적당한 조정이 아니고, 이건 깨지면 잘못하면 신저점 갱신이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취소되지만 물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애들 물려갖고 답도 없잖아요. 앱토스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평생 못 볼 수도 있다 했죠, 이거. 근데 이거 랩토스는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 탈출하세요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탈출 못했으면 죽어야지 뭐. 안 그래요? 계좌가 죽어야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계좌가 죽어야지. 계좌가 죽으면서 또 깨달음을 얻으셔야죠. 그리고 발전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업보고 있는 종목이죠. 가스는 사실 안 보고 싶은데 3달러에서 정말 팔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2달러 아래로 빠지는 모습으로 좀 변화가고 있는데요. 거래가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 가스가 지금 빡세게 지금 붙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ETN이죠. ETN 상품들 만약에 이제 강제 청산 가격대 오게 되면은
그래도 탄쌤은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만 소액만 하셔라.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여기도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2.5달러 전이었고, 그리고 익절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전에 내려놓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래도 관리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0만원치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어요. 반토막 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100만원 막 적자가 나 있고, 뭐 해선으로 이제 커버가 다 돼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난 계좌를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얘가 운이 좋아가지고 뭐 살짝 정도 이탈됐다가 뭐 우리 간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이때는 여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속이 좀 상했네요. 네, 골드입니다. 골드도요, 이게 그냥 바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을 모습 보면 아까 비트코인 골드랑도 비슷하고, 아까 그냥 또 나스닥이 좀 비슷하고, 참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쨌든, 골드는 제가 이거 2,000 넘어가게 되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죠? 골드도 마찬가지로 22평이죠. 요 녀석이 깨질 때는 좀 청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각을 좀 보셨어.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 갖다 한 번 더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좀 쭉 한 번 더 들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요 때는 알트코인이 같이 펌핑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비트만 올라가는지 좀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비트만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그때는 이 같이 빠지는 그 그림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슈가 그나마 좀 생각되게 또 은행들이 좀 터지면서 역시나 비트코인이하고 또 몰려오는 그런 가능성, 한 번쯤 고려해보자.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스터디방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아보고 픽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이렇게 탁 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공부하긴 참 좋은 흐름이죠. 그죠? 그래요. 좀 어렵죠. 뭐 요거 빠진 거 가지고 뭘 호들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대충 감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빠지는 모습이 확실히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상이 굉장히 강력한 자리거든요. 이 라인이 4천만원대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하락은 가스 있죠. 이렇게 가서 가스를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막 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라. 근데 이 고점이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좀 큰 추세 있죠. 큰 거. 큰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살아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거든요. 큰 추세가 금이랑 비슷한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제가 시나리오를 4월달 조정을 좀 주고, 뭐 미국이 또 분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일시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5월달 반등을 또 주고, 4월달 조정 줬다가 5월달 반등을 주고, 그리고 다시 빠지는 시나리오. 충분히 얘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다. 그죠?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인이 5월이잖아. 그래서 좀 빠졌다가 좀 조정이 좀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다시 빠지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편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만약에 4천만원이 열려 있을 텐데 이때 가게 되면은 이거는 가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이 같이 동시에 쫙 올라가면 또 시장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버스를 좀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인버스. 이렇게 되면 비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한국 증시도 큰 차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도 충격은 좀 받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쳐더라도. 그래서 세선하시는 분들은 한 2배 정도 쳐가지고 쇼각을 좀 때려가지고 나중에 한 3천만원쯤에서 익절을 하셔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 정도 흐름에, 이 정도 먹고 밑에는 포기하면 되지 또. 안 하면 된다고. 이게 언제 돌릴지 이걸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나 이만큼 했네? 나중에 비트코인 개수 좀 늘려가지고, 나 적당히 또 천천히 또 주워 담아야지. 욕심을 컨트롤하면 되게 이제 수익이 많아지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 뭐, 특히 딱히 또 볼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해 드려봤자, 여러분들 괜히 이제 그것만 되고, 앱토스 나중에 10,000원대, 이쯤 11,000원쯤 오면 관심 한번 갖다 보시든지 하시고, 딱히 볼 거 없습니다. 네. 이제 여담을 조금 나누게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게 같아서, 잠깐만요. 메모장. 이거 왜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가 미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미국이 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 수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정제된 주기라는 게 대략적으로 100년과 그리고 10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큰 주기고 보통 2년 이렇게 사이클이 뱅글뱅글 돌거든요. 2년 작은 거 2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 정도, 제가 여러분들이 큰 사이클이라 말하는 정도, 몇 시간에서 2년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2년짜리 사이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긴축과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10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을 했었던 제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말고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긴축을 조금씩 나가다가 은행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미국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 왜냐면 2008년부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음모론인데,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를 저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를 굉장히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소련을 깨가지고 러시아로 분열을 시켰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받은 거지. 중국이 받으면서 이제 그걸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 이제 2020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90년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찍어냈던 그 양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또 찍어내요. 그러니까 증시가 엄청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려고, 베이비 스텝처럼 천천히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려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버려요.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를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이 10년 동안 풀었던 달러를 일시중간에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기간 동안, 다 10년 동안 넘어가서 이 기간 동안 풀었던 달러를 불과 2년 만에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 이 짓을 했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제 생각인데요. 이제 세계가 이제 좀 다양화되면서 유로화에 대해서 또 지배력을 좀 침범받고 있었고, 중국이 급격수로 잘 살게 되면서, 중국 지금 굉장히 잘 살죠. 여러분들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상이거든. 중국 부자들 엄청 잘 삽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1만 불이 이제 넘어가고 9천 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 그러면은 한국의 3분의 1, 한국이 이제 3만 몇천 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구가 지금 14억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거는 부자들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 중국의 농민군들 월급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 안 돼요. 싸게 받는 애들 40만, 50만 이렇게 받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받으면 잘 번다라고 하거든요. 일반 평민들이. 그런데 지금 평균이 10,000불 정도 된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평균 GDP가, 상위권들이. 그죠?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1대1로 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 쪽으로 이렇게 파고, 밑으로도 팔상 실크로드 쪽으로 파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죠. 코로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이 뿌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뭔가를 압박을 넣고 싶어서, 달러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짓을 해서 달러를 쫙 풀어버리고 전 세계 달러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리를 땡겨버리면
달러로 돈이 모이겠죠.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뇌피셜입니다. 그냥 그 재미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운 거지. 러시아도 전쟁하는 이유가 그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중국만큼의 경제력이 있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크라이나가 원래 나토에 붙으려고 했다. 그런 거는 사실 명분이고, 명분이 필요했겠지. 이게 명분이고, 그러면서 뭐 네오나치 세력의 뭐 척결 뭐 이런 건 다 명분이고, 명분. 원래 전쟁을 생기면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달러의 지배력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좀 분열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너무 강력하게 한국을 그 중국은 그냥 경제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 상황이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막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 중국이 미국에 막 완전히 대놓고 잘못한 건 나쁘게 한 건 없었거든. 미국이 다 계속 견제를 하죠. 계속 견제를 하면서 중국이 너 왜 그러냐? 사드 설치하니까 너 왜 그러냐? 북한 때문이다. 왜 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 하고 그러면서 싸움 나고 뭐 나중에 그 인도네시아에 그 함대 배치하니까 너 그러지 마라 싸움 나 이런 거잖아. 물론 이제 미국이 다 주변국들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하지. 그쵸? 그래서 둘이 이제 패권 전쟁이 되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달러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또 명분이고 달러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안 뿌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금리도 사실 적당히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면제에서 그 은행에서 돈 땡기는 거 있거든요. 그걸 많이 땡겨가지고 그냥 물량 양적으로 줄여버리면 될 텐데 미국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맹국이 좀 부서지더라도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지. 부서지더라도 달러의 지배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해되세요?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3경 정도 되면 3경. 그럼 이자를 올려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한국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중국 1경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1경원. 일본이 얼마더라? 제가 찾아봤는 자료를 예전에.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국채를 마구 더 내던지면서 이제 자기들 환율을 방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중국이 먼저 떨어질 텐데 중국이 들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지. 아무튼 뭐 썰을 좀 풀어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몰라요.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다. 주가 흐름도 그렇고 세계가 되게 지금 그 두 냉전 체제, 신냉전 체제가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부서지고 주변국들이 좀 깨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머지않아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말 생각도 좀 들고요. 독일은행도 좀 부서졌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완화가 되고 그래 될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양적을 다시 경제 부양을 정책을 펼치면서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요거였나요? 우리 코로나 때 이거 견딜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리먼브라더스 예전에 닷컴버블 이쪽으로 차트를 가보게 되면 이게 회복은 돼요. 그죠? 이때 이게 리먼브라더스인데 이때 뭔 경기 불침체냐 2000이죠. 나스닥이 2000이었어요. 당시 불과 여기서 돈을 얼마나 풀어 제낀 거예요. 이게 지금 17,000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사이에 5배가 넘게 오른 거라 10배 가까이 올라버렸잖아. 17,000까지 가버렸으니 이게 말도 안 돼. 이것도 거품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2020년에 잔뜩 생겨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게 지금 쓰다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미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있잖아요.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두 번째 쌍봉을 이렇게 딱 만들고 떨어집니다. 이동평균선 별 상태 보면 굉장히 좋아요. 거래도 중간에 많죠, 그죠?
그죠? 올라가다가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요 정도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요게 생길까 말까 그 부분이 문제거든. 그런데 이때 이걸 맞아버리면 이 감당이 되냐라는 거지. 이게 올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한쌤요 이거 지금 비슷하죠, 그죠? 지금 모습이랑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럼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지금 거의 몇 퍼센트 되돌렸어요, 그죠? 61.8% 되돌렸죠. 그죠? 우리 차트적으로는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 61.8%. 와,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반등 주고 수렴을 만들어주네요. 그죠?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탈을 해버리면서 죽어버리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차트적으로 수렴이 간다.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여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 다시 가볼까요? 제가 나스닥 차트를 들고 얘기하는 이유는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럼 38.2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61.8까지 가서 만약에 14,400을 볼 수도 있겠죠.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영끌에서 푸셔 때려버리세요. 올해 안에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치고 있긴 한데 이건 저도 뭐 사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100포인트에 25만원 정도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500만원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1000포인트를 양보하겠다 이 말이에요. 1000포인트 14,000까지 13,000에서 보니까 1000포인트를 양보하겠다. 그래서 마진콜 세팅을 해놔라는 거거든. 이건 여기까지 사실 안 갈까? 저는 암만 많이 가도 여기서 꺾일 것 같은데 한 3,400 정도 꺾일 것 같은데 질 꺾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한 거고, 그럼 그렇게만 터져버리면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쩔 수 없어 사죄하고 뭐 그냥 접고 이제 노가다로 가야지. 저도 마치 같이 잃었을 텐데,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수렴이 어떤 정성이 되겠죠. 여기서 꺾여버리면 지그재그의 파동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뒤에 흐름들이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이 흐름이 나왔을 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만큼 안 나오더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만큼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요. 근데 이 뒤에 부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2200에서 2700이 됐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치면은 1800만원, 2000만원이었던 것들이 이제 3600까지 갔다가, 그죠? 나중에 3200까지 빠졌다가, 다시 3400까지 갔다가, 1500만원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끌어서 쭉 다시 상승을 하죠. 거리 터지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뒤에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거지. 닷컴법을 가볼까요? 닷컴법은 차트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왔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2600, 2000짜리가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1000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이거 빠진 거 아니냐? 네,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많이 빠졌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싸다. 그래서 좀 나스닥도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더 간들 만들 그렇게 미련 두지 마십시오. 뭐 한쌤 욕해도 좋고 뭐 어렵셔도 좋은데 뭐 스터디 와셔서 공부하고 계셔도 좋고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도 하자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고 너 경기 침체 없어,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는 매수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스닥 실제 그 테슬라 이런 애들, 그죠?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누구냐, 메타랑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제가 나스닥이 반등을 주도하겠구나 기억나시죠? 멘트 다 쳐드렸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말 하지 않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위험해요. 되게. 근데 그것에 대한 흐름이
이제 4월에서 6월 사이에 감지가 될 거고, 그 흐름은 이렇게 뭐 박스를 흔들든지 뭐 좀 고점을 이렇게 찍어내리든지 뭐 더 들어주고 빼든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드숄더를 만들든 어쨌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는 하락할 거다. 적어도 13,000을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3,600만 원이잖아요. 3,600에서 4,000 정도 요 자리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대. 그리고 13,000에서 13,400까지 그래 좋아 염두를 해두고 있대. 이거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갈 거라면 이거 4,000까지 간다는 말인가 이 지랄 하지 마세요. 저 화나요 진짜. 너무 어느 정도 엄청 얼마나 멍청해야 그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올 거는요. 이 다음에 올 거는 적어도 2,500일 거고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1,300. 좀 너무 많이 뺐나? 13,000 13K니까 1,800 정도 보겠습니다. 1,800. 그리고 이거 다음은요. 적어도 11,300에서 적어도 12,000. 적어도 12,000. 너무 11,000. 11,000, 2,000, 11,000, 11,500, 11,600 정도 되겠다. 11,600. 이 정도 사이죠. 그리고 많이 빠지면 7,00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야. 7,200 정도. 재수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려다가 이걸 두드려 맞지 마세요. 그럼 적어도 이런 자리 또 11,600이나 또 2,500 정도에서 물리면 이게 뭐 1,300 많이 돼서 반토막이냐. 우리 포인트 사실 반토막 난 거 절 조금 많이 견뎌봤잖아요. 그죠? 견뎌보세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만 사셔 그때 뭐 기분 나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물려버리면요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해서 뭐 주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는요 제가 이런 말 가끔 쓰죠. 재수없으면 이거 한 5년 안에 못 봐요. 재수없으면 5년 안에 못 본다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가 그렇다는 건 되게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거 시나리오는 사실 뭐 높진 않습니다.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5년쯤 되면 다시 이 정도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침체가 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가 23년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요 정도로 오는 요 정도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요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고, 좀 괜찮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 이 정도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 느낌?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연착륙 경착륙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전 이쪽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자, 뭐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이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말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제가 이걸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요 조정을 봐야 그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고, 이 조정은 요번 조정은 아마 요 앞에 녀석이라고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쯤에서 배팅을 하는 게 맞고, 또 배팅을 하시는 게 맞고, 이게 갔다가도 다시 빠지게 되면 이제는 추세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어준다고 해도 4,000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 그러니까 단타를 쳐도 좋아. 이게 실력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좀 줄여가지고 단타 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물렸을 때 그 돈이 그냥 묻어둘 수 있는지, 그리고 물렸을 때 내가 도망갈 수 있는지, 손실이 났을 때, 꺾였을 때, 그 두 가지를 조금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작은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